네, 주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의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월요일장은 흐름이 전망과 흡사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있고요. 또 해외로 보더라도 관세 이슈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물가 지표,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가자라는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27% 상승, 코스닥은 0.26%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변동폭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떤 전망을 분석을 내어주실지 궁금하네요. 김민석 매니저, 박철순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는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은 어떤 이슈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에 대한 모멘텀 좀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쪽에 포커싱이 쏠리면서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바라볼 게 딥시크라든지 아니면 그록3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록2라든지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기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한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AI가 전반적으로 쉬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가 다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 말고 바닥에서 추세를 돌릴까 하는 그런 종목을 주목할 때가 다시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좀 쉬어갈 때 AI를 담아보자라는 전략을 내어주신 거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탄핵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미국의 CPI 발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이 마무리가 일단 되고 이제 애프터마켓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관세에 좀 자유로웠던 섹터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동안 좀 잘 가다가 또 쉬어가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지 않았나 생각하시고 너무 이제 다른 쪽 테마주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동안 오르는 동안 관세 자유롭다고 해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급등이 나올 때 이때 못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차라리 조금 주가가 쉬어갈 때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저렴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좀 자유로운 부분들도 있고 대다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미리 좀 잡아 놓으신다면 일단은 좀 더 계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잡았었던 관세 무풍 지역에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은 AI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크게 관련을 지어보자면 액침 냉각 쪽, 냉각 시스템 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 발열 이슈 잡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있는 액침 냉각 업체와 협력을 좀 모색해보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당시에 삼성공조가 굉장히 떴었는데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관련해가지고 앞서서 이제 AI 쪽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액침 냉각 혹은 유리기판 이런 쪽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끝나지 않았고 순환매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매번 얘기가 나왔던 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가 멈추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좀 투자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오픈 소스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폐쇄형 쪽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증설은 불가피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데이터 센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 대비해서 전력 소모가 한 100배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40%는 열을 잡는 데 사용을 하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라든지 ESS, 전기차, 여기 배터리에 대한 냉각 시스템도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는데도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전력 손실을 좀 더 줄여들기 위해서는 열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열을 잡는 게 기계를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냉각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시장에 좀 많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순환매 사이클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에 대한 사이클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아직 뭐 상용화 단계 전이기 때문에 지금쯤 투자해서 뭐 2년, 3년 보통은 이제 2028년, 9년 뭐 이때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까지 좀 중장기 투자를 나 해보겠다. 라는 분위기이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간다 한더라도 이제 시세가 많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쉬어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업황 자체가 새롭게 멀티플을 작용을 하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할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산업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기업들은 살아남고 여기에서 도태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남을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승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리스크도 나타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도 도태되면서 시장에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같이 염두하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점에서 잘 잡아서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단기 과열에 대한 이슈도 있고 세론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다 보니까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앞서서 이제 관세 쪽을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 네. 3월장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진행됐던 움직임을 보면 뭐 방산이나 이런 곳들 워낙 핫했지만 그걸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철강 쪽이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단 말이죠. 네네. 뭐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철강 생산 감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반면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지금 한동안 가장 또 강한 흐름 보였던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급격하게 오르던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졌던 종목들도 많았고 음봉으로 마무리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일단 미국 LNG 프로젝트가 워낙 또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부가 가치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이런 강철 또는 철강 쪽 이쪽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저가 공세를 한다라고 해도 그쪽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들 이런 퀄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맞출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실 철강 쪽도 봐야 되겠지만 피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강관 쪽 이쪽들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LNG 프로젝트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선 쪽도 LNG 운반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피팅이라든지 강관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 쪽도 묶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사실 지금 미중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중국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나마 경쟁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가 공세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중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철강 또는 피팅 이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눌림이 나왔을 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피팅 이런 것 쪽 같은 경우는 조선 대비했을 때 조금 덜 오른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쪽 보시는 분들은 조선 기자재 쪽도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방산 얘기입니다. 뭐 방산은 계속해서 좀 핫한 섹터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사 개입 같은 거 이제 좀 줄이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유럽뿐만 아니고요. 세계 각국이 우리 이제 스스로 강해지자 뭐 이런 전략을 좀 짜면서 그런 돈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수혜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러우 전쟁의 이슈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형 무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궁이라든지 현무라든지 계속해서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K2 전차도 폴란드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 대한 무기 기술력은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값싸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격력을 굉장히 좀 입증을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입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무기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전히 좀 K2에 대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산주들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해지성 자금들이 뭔가 시장이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신고가 영역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강한 시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한국도 이게 굉장히 그냥 맘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가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국 정부도 방위비에 대한 예산이 좀 편성 자체가 증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이 방위비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확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자를 봤을 때 여전히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크게 세론이 나타날 만한 구간이 아니라서 여전히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게 이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향후 4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크라 재건 얘기할 때 항상 1,000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도 어마어마한 이제 국방비가 들어간다는 거고 거기서 과연 우리한테 얼마가 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새로 진입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가 랠리 하는 종목들이 적지가 않은데 더 가는 건가요? 일단 방산주는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인데 일단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주가라든 게 올라가다 보면 급등이 나오다 보면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단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되면은 당연히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이 방향성이 무너졌느냐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방산주가 무너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지금 안보에 대한 공백이 좀 생긴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기를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종전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무기 수요는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폴란드 1차 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납품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국가들 지금 무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는 유럽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워낙 또 신뢰감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고요. 그리고 빠른 납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K 방산 무기들이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2차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JP모건에서 어제였나요? 주말이었나? 오늘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뭐였냐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K 방산이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압도적인 가성비, 빠른 납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무기가 필요한 국가들 쪽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게 K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JP모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했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은 매매적인 타이밍만 좀 잘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조선주는 방산주는 계속 보셔도 된다는 판단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폴란드 K2 전차 2차 또 납품 2차 계약 체결 이슈가 좀 있잖아요. 또 이때 또 힘이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정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흘 전인데 JP모건에서 한국 방산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관련해서 언급된 종목이 이제 5개가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렇게 4개네요. 예, 4개가 있었고 목표 주가를 국내의 증권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설정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좀 짚었거든요. 제가 두 분께
방산 탑픽 뭐냐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좀 어려워하실 거기 때문에 이 JP모건이 짚은 네 종목 중에 탑픽을 뭘로 보시는지를 한번 살짝 여쭙고 싶어요. 일단 보면은 목표 주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오늘 종가로 7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종가 8만 3천 원대, 그런데 목표 주가는 9만 원. 또 LIG 넥스원이 오늘 종가가 31만 6천 원인데 37만 원까지. 현대로템은 9만 2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9만 2,300원에 12만 원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30%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우리 네 종목 중에 김민석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아까도 낮에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현대 로템도 제가 마찬가지로 11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경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론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수익률을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원픽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대 로템이 좀 더 K2 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 로템이 좀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JP모건과 거의 흡사하네요. 목표 주가도 비슷한 것 같고 실제로 보고서에 보면은 1순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순위가 현대로템, 그리고 3순위는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을 같이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현대로템을 똑같나요? 좋게 보고 있지만 왜 네. 그러냐면 사실 지금 김민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 사업부도 워낙 잘 되고 있지만 철차 사업부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워낙 또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최근에 계약도 또 따냈었기 때문에 두 개가 가장 또 안정적인 요 하나의 모멘텀이 없어지면 방산이 약간 시들할 때 철차 사업부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또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두 사업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네 개가 좀 부담이 다 되거든요, 사실. 네 개 다 부담이 된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눈을 돌릴 게 그나마 풍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관련된 이제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또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고점 대비해서 아직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을 좀 줄이고 급격한 차익 매물이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풍산 정도를 일단은 최고가 정도들을 1차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산이 작년 5월에 78,900원까지 고점을 기록했었고 지금 오늘 종가가 66,000원대니까 뭐 약 20% 조금 안 되게 지금 룸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방산주들처럼 뭐 최고가 랠리를 이어간다면 20%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풍산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서 또 궁금해지는 건 아마 로봇주의 흐름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로봇이 올해 1월 당장 첫 거래일부터 워낙 핫했고 그 이후로도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는 관점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연말에 이제 생산 공장에 휴머노이드 투입하겠다라는 목표도 밝혔고 이미 아마존에서는 뭐 일자리가 작년에 나온 게 75만 개였으니까 지금 얼마나 더 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월마트 매출까지 역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로봇주 지금 접근하는 거.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오, 이제 레인보우 예. 로보틱스가 고점을 찍고 꺾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도 이제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4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많은 상승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상승에 대한 이제 이 구간은 조금 부담스럽다. 개인적으로 좀 두렵다라고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개선을 하고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당장에 대한 협동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매출을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것도 멀티플이 적용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국에서 이제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이게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멀티플까지 만들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가격 조정이라든지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획기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매출까지 이어져야지만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지만 방산이나 조선처럼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로봇은 그거랑은 약간 성향이 다른 게 기대감 때문에 10년치, 20년치에 대한 멀티 프리미엄을 가지고 나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이제 증명할 때가 돼서 그 부분이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차트도 띄워주셨는데 1월 첫 거래일부터 갭 상승을 보여줬고 정말 뭐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오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25% 정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조금은 더 조심해야 할 구간이다라는 말씀 분석을 내어주신 거고 박철수 매니저님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일단은 대장주들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일단 돌아가면서 지금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던 종목군들이었는데 이제는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은 이제 현대차가 연내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하겠다 내용이 나오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클로봇이 5%대 상승이 나왔던 거고 K&L 시스템도 관련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같이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밀리니까 이렌시스라든지 아니면 삼익 THK 아니면 SPG 이렇게 삼성과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함께 또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슈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더 어느 정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오늘 지금 이렇게 밀렸던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에 어떤 부담이 좀 덜하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기존의 캐시카우가 좀 있어서 로봇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인데 오히려 오늘은 그래서 약간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 저는 이렌시스가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 0.52% 빠졌는데 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6,000원대에서 지금 밀려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꽤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적자가 아니고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로봇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쉬지 않고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충분히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평균 단가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급등이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저가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이렌시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는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을 차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픽 종목에 속한 섹터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두 분의 탑픽 섹터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뭐 계속해서 강조하신 AI 쪽을 들고 오신 것 같고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화장품 쪽인데 일단은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AI 앞서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추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업에 대한 멀티플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강한 시세가 보여줬기 때문에 차익 매물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업에 대한 미래 프리미엄 자체가 훼손이 되거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어닝 쇼크가 나타나면서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종목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업황 자체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라든지 브로드컴 계속해서 실적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언제든지 순환 사이클이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록3라든지 딥시크 R1이 오픈소스로 계속해서 경쟁에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이제 챗 GPT도 오픈소스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챗 GPT-4 같은 경우에는 1,450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오픈소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 이제 1,450억을 투자하지 않고도 같은 모멘텀의 기술 경쟁이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은 약간은 부족했던 AI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커다란 턴어라운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AI를 강조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작년 방송에서도 AI 종목들을 많이 또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음 박철수 매니저님은 화장품 쪽을 주목하셨군요. 네, 화장품 또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클리오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일단 지금 수익권에 아직 안착해 있는 상황인데 그 종목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화장품을 좋게 본 이유는 역시나 낮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도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관세가 0%고요. 중국은 25%가 지금 관세로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차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제품들은 지금 미국에서 사실 가성비로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보통 10불에서 20불 정도 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관세가 붙는다고 해도 몇천, 1,000원에서 1,000원 내외 이 정도만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의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관세로 해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추정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지금 관세가 없고요. 이제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로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제품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MG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성비 좋은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K-팝이라든지 K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미국에서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은 뭘까? 이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K 컨텐츠가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또 화장품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북미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수출액은 계속적으로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1월 달에 약간 수출액이 좀 주춤했던 게 있었는데 2월 달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정도 가까이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도 충분히 더 많은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는 게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코스트코라든지 울타라든지 이런 타겟이라든지 그전에 우리가 진출하지 못했었던 미국에 있는 어떤 이런 오프라인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또 수익 레벨업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 조금 이제 반등 나올 때 한번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가권이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 추천주죠. 클리오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병행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토픽 섹터를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는 실제적인 그 종목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스카이가 나왔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나왔습니다. 아마 스카이 종목 처음 보신 분들은 SK에서 AI도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띄어쓰기 없이 붙어 있습니다. 스카이 설명해 주시죠. 네, 약간 착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명 변경을 하면서 AI에 대한 마케팅 솔루션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SK 지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AI 마케팅에 대한 솔루션이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SK 쪽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느냐, 여기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니까 이번 SK 플래닛과 SK MNC가 같이 합병을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아트 디렉터가 사내 이사로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제 SK와 같이 마케팅 솔루션에 대한 협업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직으로 아트 디렉터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내 이사로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연계성으로 같이 모멘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월드 와이드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마케팅에 대한 솔루션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분야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바로 AI 마케팅 쪽에 대한 산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스카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모멘텀이 3연상을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좀 박스권을 상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고 이제 쌍바닥을 찍고 나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매물대 외에는 악성 매물들이 거의 없는 구간이고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는 여기서 거의 소화가 끝난 작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었던 구간보다 좀 더 수월하게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실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AI 광고 마케팅 쪽으로 주목을 해봤고요. 자, 우리 뭐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은 워낙 말씀을 술술 청산뉴스 잘하시니까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이 AI 같다고. 네, 딥시크보다 저렴한 AI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민성 AI라는 좀 별칭으로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좋은 정보를 AI처럼 잘 전해주시니까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는 템베거 애청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박철수 매니저님으로 넘어가서 자 코스메카 코리아가 나왔는데 제가 최근 주가 흐름을 보니까 조금 뭔가 화장품 주목받았을 때도 많이 못 올라간 것 같고 아쉽긴 하더라고요. 주목하신 이유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도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저가권에서 잡기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가져왔고요. 투자 포인트를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사가 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인디 고객사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고객사도 계속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상위 4개에서 5개 정도 고객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비중들이 계속 낮아지면서 오히려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상위 몇 개사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 워낙 좀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또 K뷰티가 워낙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설 공장들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가 곧 이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캐파 확장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았거든요. 일단은 5천억 원대를 처음으로 매출액이 넘어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영업이익도 400억 원대에서 600억 원대까지 급증, 순이익 같은 경우도 3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 중반까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이제 주가는 그거를 충분히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만약에 성장폭이 예상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바닥일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회사가 이제 잉그로드랩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지분을 계속적으로 추가 확대를 해왔습니다. 이제 북미 시장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잉그로드랩인데 지금 북미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잉그로드랩 이제 지분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북미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의 올해 어떤 행보를 좀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판단에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 굉장히 좋고요. 기관들 순매수 전환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쪽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알려진 기업인데 반면 주가 추이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냐, 무슨 이슈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정말로 올라갈 것인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격선을 내다봐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중소형 브랜드 상장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 성장폭이 작년에 굉장히 컸어요. 예. 2023년도 대비했을 때 2024년도에 엄청나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막 2배, 3배 올랐던 기업들이 그쵸.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만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치에 충족을 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바닥은 이제 1분기부터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1분기부터 회복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일단 실적에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고 이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도 싼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요. 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뭐 사실 지난 올 초 가격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75,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1차 목표가 75,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7,000원 정도로 전저점보다 약간 아래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오늘 종가가 4만 원대입니다. 4만 원대 초반이에요. 41,600원인데 목표가를 거의 근 2배 수준입니다. 75,000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고요. 자, 그만큼 좋게 본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은 스카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8% 상승하면서 2,055원 마감이 됐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철수 매니저님이 같이 이제 3, 4위를 달려가면서 승부수를 띄우시는 것 같은데 저도 높게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1차는 이제 3,00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추세가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적은 거래량인데도 불구하고 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매도세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량이 동반했을 때 3,000원 이상 때는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1차적인 목표가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700원대 라인으로 해서 잡아드리고 박스권 안에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카이에 대한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순위를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또 오늘 기점으로 이 순위가 어떻게 변동이 됐을까 많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탑픽에 대한 정리는 모두 마치고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실적 발표는 편입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합산 수익률 1000%에 도전하는 네 분의 매니저죠. 수익률 변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입니다. 요즘 송렬 매니저의 기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 19% 상승하면서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박춘현 매니저는 8%대의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는 1%대 상승했고 오늘 김민성 매니저가 조금 아쉽습니다. 0%에 그친 모습인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오늘 편입한 종목들이 새로운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분의 합산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900%를 갓 넘었었는데 오늘은 932%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률에 어느 매니저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계실까요? 1위는 계속해서 박춘현 매니저입니다. 329%의 수익률을 내면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데요. 2위가 조금 치고 올라오면서 1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송렬 매니저가 250%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박철순 매니저는 182%, 김민성 매니저도 171%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3, 4위 싸움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들의 수익률 탑5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의 수익률 탑5입니다. 마음 AI가 2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4일에 22,450원에 매수를 해서 28,900원까지 터치를 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해성 DS입니다. 26%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탑5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따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의 수익률 탑5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계속해서 클래시스입니다. 37%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가 25%의 수익률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하락 마감했고 지난 4일에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또 엔터주가 오늘 약세를 보이기도 했죠. 이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매니저들의 수익률 살펴봤고요. 편입한 종목들의 리뷰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실적 발표 만나보고 왔고요. 이주윤 아나운서가 그룹핑을 딱 나눠버리네요. 1, 2위와의 대결, 3, 4위와의 대결 이렇게 딱 나눠버리는데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을 초면인데 예. 또 이제 이런 모습만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1분기 때만 해도 감민송 소리를 듣고 했었는데 그렇죠. 또 예.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직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이제 저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1위부터 4위까지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종목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 이게 참 그 개편이 되고 굉장히 매콤해진 게 전 거래일 대비 상승률인 것 같아요.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두 분과 방송했을 때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좀 치고 올라가야 또 2위도 따라잡고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을 김미성 매니저가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도 이제 재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재건주를 동시에 한번 갖고 나왔었는데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순위는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종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내용 꼭 체크하시고 매수 성향에 맞는 종목들은 꼭 한번 매수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굉장히 뭐 힘찬 포부를 밝히시는데 옆에 PD가 짓궂게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을 또 한 번 그림을 넣어줬습니다. 예. 네. PD님 굉장히 신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우리 두 분이 사실 작년 3분기, 4분기 1등입니다. 예. 여러분 꼭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뭐 장난스럽게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저력을 알고 있기에 끝까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최고 수익률 0.57%가량 기록을 했는데 충분히 또 강한 시세에 이어질 수 있을 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PD님이 너무 웃으셔가지고 저도 또 웃을 뻔했는데 지금 이게 오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근데 아직 그만큼 매수에 대한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우디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이번 주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협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재건에 대한 모멘텀은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대동 기어보단 대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좀 대동을 좀 체크를 드린 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매수 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제 사우디로 가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종전 그리고 광물 협정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분명하게 나올지 0.57이 아니고 5.7을 넘어서 57%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박철수 매니저님.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명드릴 텐데 이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이 한 25% 정도 났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한 4, 5월 거일 정도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자금만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목표가를 좀 높여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빅4 기업들 중에 이제 뭐 SM이라든지 JYP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기업들 중에 사실 YG 엔터테인먼트의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면 작년에 지금 영업 손실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가 났었던 기업이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작년 4분기 때 20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턴어라운드에 완벽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실적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요.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도 상승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를 더 높이셔서 보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리뷰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다스코 종목 좀 간단하게 차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 다스코 종목은 그냥 224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4일선 돌파 시도를 앞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거의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시세가 어마무시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건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224일선 돌파 시에는 상방이 아주 크게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가격 조정도 크게
만들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여유 있게 바라보시고 224일선 돌파 이후만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동하고 다스코를 오늘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3등은 잡겠다. 약간 이런 포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자, 박철수 매니저님 두 번째 종목이요. 그렇게 3등이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한번 요 종목으로 한번 또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바이오랜드인데요. 사실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등락이 좀 보이면서 같은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권이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KBT가 워낙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 현대바이오랜드처럼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도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라면 역시나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베팅하기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지금 구간이라면 순매수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현대바이오랜드 소재에 관련된 화장품주 중에 가장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두 분의 약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좋은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 소개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템백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밴드랑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드리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방송뿐만이 아니라 방송 외적으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제 테마성에 대한 모멘텀이 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알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에 김민성 검색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종목들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거나 또는 다양한 어떤 변동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와 뉴스들 계속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밴드입니다. 박철순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명 도전 템백어를 검색하셔도 이 네 분이 함께하고 있는 좋은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 마치고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 AI 전문가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매일경제TV의 좋은 전문가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수 함께 하시죠.